네,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 지난 주말 동안 지구상 곳곳에서 아주 끔찍한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시스가 이집트인 크리스찬 수십 명을 한꺼번에 참수하는 그런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공개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덴마크에서는 또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도심장 카페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죠. 한 명을 사살하면서 이 전 유럽의 테러 공포가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테러 행위가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테러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벌어진 테러들 정말 끔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수십 명의 크리스찬들을 집단적으로 참수한 비디오가 공개됐죠. 네, 뭐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주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구촌 곳곳에서 이제 테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테러의 양상이 좀 더 넓게 확대가 된다. 좀 더 복잡하게 진화가 된다. 이제 이런 그 분석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불길한 소식이죠. 아이시스가 리비아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이제 21명을 죽였는데 이게 이제 뭐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인 크리스찬들인데 이걸 동시에 참수를 했어요. 모글백에서 죽인 거죠.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니까 이집트군이 지금 이제 아이시스의 거점 리비아에서 죽였는데 리비아에 이제 그 거점을 공습을 오늘 아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있은 거 테러리스트가 거의 뭐 파리 테러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테러라고 보면은 쉽죠. 네. 이해가. 그러니까 2명을 죽였고 본인은 이제 그 경찰한테 피살이 됐고 공범자 2명이 이제 오늘 아침에 체포가 됐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유럽 전반적으로 이제 테러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 파리에 이어서 이제 코펜하겐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시스가 세력권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는 거죠. 아이시스가 지금은 시리아하고 이라크 지역에 이제 국한돼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넓게 확대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막 넓혀가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불길한 얘기가 있는데 이라크 안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라크 안으로 이란의 지위를 받는 무장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한 10만 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라크군은 지금 지리멸멸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어떻게 별로 큰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체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란 세력이 10만 명이나 들어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은 토요일 자정에 이제 휴전이 되는데 유크레인 사태 이거 6천 명이 죽은 건데 유크레인군하고 그 러시아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는 그 분리주의자들하고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명이 죽고 22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자, 이런 판에 미국은 뭐 하고 있느냐? 미국은 대아이시전을 위해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권을 의회에 요청을 한다. 그래서 이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의회는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민개혁 얘기가 또 엉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예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개혁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예산권으로 실력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먼트의 예산을 동결시키겠다. 의회에서. 네. 근데 지금 홈랜드 시큐리티가 우리 국내 보안을 다루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월급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예산 동결도 불사한다 하는 얘기를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매우 어지럽게 들어가고 미국이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문과 우려와 이런 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이시스의 이 크리스찬 테러 사건 그리고 덴마크의 자생적 테러범에 의한 이 테러 사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좀 복잡하죠. 네. 이제 아이시스가 범행을 했는데 리비아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시리아가 아니고 지금까지 시리아에서 다 죽였잖아요. 리비아 해변가에 가서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서방 사람들이 아니고 이집시안이에요.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누구냐?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동시에 21명이나 목을 베서 그냥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이제 특이성을 보면은 아이시스가 크리스찬들을 지금까지 공격해 왔지만은 크리스찬들을 집단적으로 21명이나 동시에 참수할 정도로 대대적인 크리스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아이시스가 세력권을 넓히고 있다. 리비아에 가서 지금 범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집트라는 게 군사 대국인데 여기가 지금 미온적으로 나왔지만은 이집트가 자국 국민들이 죽으니까 지금 나섰잖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공습했죠. 보복 공격을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군사 대국이 아이시스와의 테러전에 끼어들게 됐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새로운 상황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리비아 안에 있는 그 아이시스 세력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 이집시안들, 크리스찬들을 이제 인질로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나 아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 또 잔혹하기가 끔찍하기가 짝이 없죠. 전부 그 오렌지 점프수트을 입고 과거하고 똑같아요. 네. 다 무릎 꿇리고 앉아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참수를 하는 이제 그런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참수하면서 그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피로 쓴 글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Nation of Cross. 그러니까 십자가를 신봉하는 나라들한테 보내는 피로 쓴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는 나라는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든이 수장된 바닷가에 크리스찬 그대들의 피도 한꺼번에 넣어서 좀 섞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즉각 아이시스의 그 무기고라든가 이런 거 리비아에 있는 거점을 이제 공중 공격을 하고 지상군도 나선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덴마크 테러인데 지난 토요일 주일 양일 동안 벌어진 거예요. 23살 난 테러리스트인데 이 사람 개인적인 거는 아직 잘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언론 자유를 위한 회합이라는 소규모 회합이 있었어요. 한 카페에서 또 심지어 한 카페에서 지난번에 그 찰리 앱도 비슷한 네. 식이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가서 무차별 총격을 한 20발을 쐈다고 그러죠. 자동소총으로. 근데 이제 이 참석자 중에 바로 모하멧을 모욕하는 그림을 그렸던 그 만화가가 여기 있었어요. 그걸 알고 이제 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만화가는 죽질 않고 다행히 그 옆에 있던 55살 난 영화 감독한 사람이 사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범인이 그 현장에서 도주를 했다가 다음날 새벽에 그 유태 그 주이시 세네갈 유태교 사원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거기 있던 경비원 한 사람이 또 이제 사망하고 경찰 3명이 부상당하고 자신은 거기서 피살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가 작지 않습니까? 인구 한 560만 네. 명 정도 되고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죠. 행복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끔찍한 테러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덴마크 테러가 지난번에 17명이나 사망한 그 파리 테러하고 배경이나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동기는 이제 모하멧을 모욕한 것에 대한 복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범인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덴마크의 출생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홈그라운 테러리스트죠. 그렇군요. 이걸 우리가 제일 네.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마슬렘 이민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역시 마슬렘계란 말이죠. 근데 이제 특이사항은 이 사람이 그것은 이데올로지컬한 무슨 이념적인 투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잡범이에요. 깡패도 하고 사람 폭행도 하고 이래서 감옥을 들락날락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종교적인 투사로 변신한 거예요. 이게 파리 케이스가 네. 비슷하잖아요. 파리 그 그렇죠. 사람도 피자 델리버리 하고 폭행 마약 이런 거로 감옥에서 들락날락 하던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있는 정보나 경찰이나 수사나 이런 기관에서 이게 이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 감시하기가 쉽잖아요. 그 소규모니까. 그런데 이런 잡범이나 그냥 보통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적인 투사가 되니까 이 수많은 잡범들을 다 어떻게 네. 감시하냔 말이에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유럽의 지금 고민이 지금 온라신 고민이 그겁니다. 그렇군요.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미국과 연합국의 대테러전 지지부진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시스와 또 이란의 팽창은 눈에 띄는데 말이죠. 테러의 모습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다는 분석인가요? 이 테러의 모습이 자꾸 변하니까 이제 오늘 중요 언론들이 이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종합을 하면은 긴 얘기들이니까 아주 역시 그 여점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첫째, 아이시스가 세력권을 계속 넓힌다는 거예요. 현재 시리아, 이라크 내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마슬렘 지역에 있는 각 무장 세력들이 뭐 수천 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쪽을 포섭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들이냐? 아프가니스탄, 알제리아, 이집트, 리비아, 조르단, 레바논, 사우디, 예멘, 튜니시아, 아프리카하고 뭐 중동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아이시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전도 있고 뭐 인질도 잡아서 하니까. 그다음에 군조직이라든가 지휘관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테러 전의 경험자도 있고 알카에다 출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렇게 세력이 크니까 비교적 세력이 작고 돈도 없고 가령 리비아에 있는 뭐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무장 세력들 이거 포섭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에요. 돈도 듬뿍 주고 우리한테 들어와라. 그러면 훨씬 도움을 많이 주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용이하게 이 사람들을 포획하여 자기네들의 거점을 아주 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라크가 혼란한 지금 틈을 타서 이란이 이제 쑥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란이 배후 조정을 하는 소위 그 멀리시아 무장 세력이 있는데 이게 한 10만에서 12만 명 정도가 이라크 땅 속으로 들어와서 침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문제냐? 미국의 전략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전략은 뭐냐? 이라크군을 재건시켜서 아이시스를 격퇴시킨다. 미국의 지상군은 안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요. 근데 NBC의 그 유명한 전쟁 기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죠. 리처드 앵글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현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라크 정부군의 그 움직이는 걸 보니까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무장 세력 일반 오합지졸 말레이시아보다도 훨씬 못하더라. 그렇습니까? 미국이 네. 과연 이들을 믿고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리처드 앵글이라는 사람 전쟁에 대해서 아주 뭐든지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라크가 아이시스 격퇴를 한다는 걸 그 명분으로 이라크 군을 끌어들이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라크 군이 이렇게 10만 명, 12만 명, 물론 이란 군인은 아니죠. 이란 군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말레이시아 무장 세력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은 미국이 그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미국의 전략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이시스가 이제 시리아, 이락에서 이제 복잡한 구조가 있다는 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그 일괄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지금 무리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리아 내에 지금 정부군 알 아사드 네. 양밀 20만 명이나 학살한 그 정부가 있잖아요. 그 정부군이 있죠. 아이시스가 강력한 게 있죠. 커리시 파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군 세력이라는 게 아포짓 포스라는 게 지금 뭐 수백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미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학 관계를 보면은 알 아사드 정부군하고 아이시스하고 적이죠. 커리시하고 아이시스가 적이죠. 말레이시아하고 아사드가 적이죠. 미국은 아이시스와 적이고 아사드와 적이고 반군은 너무 성격이 복잡해서 수백 개가 거기 있고. 네. 그러니까 일괄적인 전략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다. 이 얘기를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라크 내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군이 있고 아이시스가 있고 커리시가 있고 무장 세력,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이란의 배후 조정을 받고 있는 그 민병대 같은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미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다른 외부 세력하고의 관계가 역시 지금 시리아에 있는 것만큼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2003년도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2011년도에 8년 전쟁을 하고 철군을 했는데 철군한 빈자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후세인이 철관 독재 정치를 하고 사람을 막 죽이고 할 때보다 지금 나아진 게 있느냐? 글쎄오시다. 네. 나아진 게 뭐가 별로 있냐? 이런 그 의문이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은 이라크 군을 정부군을 다시 훈련을 시켜서 제대로 작전을 하게 하고 우리는 공중 공격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이란에서는 스물 10만 명이나 되는 말레이시아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아이시스는 주변국으로 세력을 막 팽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내부는 이렇게 복잡하게 진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지상군도 안 넣는다. 중동전쟁 다시 안 하겠다. 그러고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느냐. 이런
굉장히 큰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 답변이 지금 한마디로 나온 게 없어요. 아직. 예. 참 그 누구도 섣불리 어떤 이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상황이 그렇네요. 네. 자, 오늘 시사해설 시간에는요, 지난 주말 동안 끔찍한 테러가 이어졌고 또 이에 대한 보복성 공격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종합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